자, 다 됐죠? 앞 사람한테 전달 쭉 해주시고 책 없는 사람. 사람 좀 많죠 오늘? 네. 도반이 좀 바뀌어가지고 껌을 떼서 여기다 두면 약간 너무 별로겠지? 네. 됐지? 자, 해봅시다. 자, 오늘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29, 30, 31, 32 4개 공통적으로 위에 뭐가 붙어있어? 최고 단위를 딱지가 붙어있지? 네, 이 친구들 다 정답률 3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우린 단절의 근거를 활용한다.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을 때가 있거든. 가끔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냥 지 혼자 연결돼 버리는 지점들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거를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었지. 이제 괜히 있는 거를 버릴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가. 자, 그래서 이번에 글들을 마찬가지로 단서를 물론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9번부터 봅시다 한번. 29번은 흔히 내가 수업하는 소재 연결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할 때 맨날 보여주는 사례예요. 소재 연결성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과에 근거한 가격 정책은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리는 이런 관행이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 양반들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치고. 그러므로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자, 어떠한 결과만이 고객의 client's favor, 이거는 승소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지. 쉽게 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뢰인의 편인 결과가 나온다는 건 승소한다는 거잖아.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자, 이런 결과만이 보상된다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장이랑 A가 therefore 이런 연결사로 연결이 되나요? 이게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 그건 아니지. 얘가 되려면 얘가 원인이고 결과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끊어진 겁니다. B.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걸 언제까지? 그들이 완전한 결과를 받기 전까지. contingency pricing은 result-based pricing이라고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막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contingency pricing이 어쩌면 이런 건가 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소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정을 얘기하나 봐요. 그렇게 보면 주어진 문장 다음 B가 사실 절대로 못 올 건 아니거든. 이거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특별한 단절의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C. Contingency pricing is the major way. 자, 아주 주된 방법입니다. The personal injury or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자, 이게 personal injury는 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injury라고 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깠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민법상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 그게 personal injury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고객 케이스, 이거는 그 집단 소송을 얘기합니다. 집단 소송. 그 미국에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있지. 미국에서 막 이런 거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안 적어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커피를 마시다가 차에서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대. 그거 가지고 수백억을 배상받은 판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가 그 다음부터 거기다 뜨거운 커피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놨잖아. 이런 사건이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미국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러한 사건들의 비용이 청구되는 아주 주된 방법이에요. 그럼 얘도 주어진 문장에서 이어진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문제를 생각해보면요, X 세모가 나오더라도 두 세모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얘랑 가까웠어. 그렇지? 두 세모 중에 하나는 얘랑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더 가까워 보이는 놈을 앞에 온다고 잡아놓고 일단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B랑 C의 그런 차이가 안 보여. B가 올 수 있는 확률이랑 C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동등해 보입니다. 이때 하나를 고르는 건 도박이에요. 그걸 하면 안 돼.
그때 하는 거 아니야. 저번 시간처럼 하나가 명백하게 다른 하나보다 압도적으로 올 확률이 높을 때 그런 장치를 쓰는 거지. 얘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강원에도 가는 거랑 별 다름이 없다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석적으로 A를 읽고 A 앞뒤로 나올 관계를 추론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정석으로 간다. 자,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자, 이런 고객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격 정책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로펌과 친숙하지 않고 또 로펌에 의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비단 로펌이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사법 절차가 게시되기 시작하면 사실 되게 쫄리거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이렇게 우편이 와 있을 수 있어. 수원지방검찰청 해가지고 나 우편 그게 전화로 오면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우편으로 오면 진짜 우편으로 오는 거 안 가면 체포영장 나온다. 그럼 가야 돼. 우편으로 나오면 여기 어떤 검찰청 언제까지 어디 출두하세요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가야 돼요. 그게 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딱 보면 좆됐다지 뭐 이제 내가 뭘 걸린 건가? 이 수많은 사고 쳐는 것 중에 지금 뭐가 지금 수면 위로 나온 건가? 일단 인터넷 검색 기록보다 많이 지워야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하여튼 그런 거야. 쫀단 말이야, 사법 절차가 계시면. Their biggest fears are.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높은 수수료예요. 어디에 대한? For a case that may take years to settle. 자,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래. A 다음에 뭐가 올지 생각해보자. A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고객들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래. 이게 해결이죠. 컨틴전스 프라이싱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고객들은 확정된 판결이 날 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문제와 해결이 A의 꼬리와 B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얘를 연결시켜 보는 거야. 자, 근데 A, B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C가 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 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 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얘는 안 돼. 왜? A로 시작할 수 없었잖아. 그림. A, B, C는 안 돼. 차단이야. 그럼 뭐만 하겠는데 요 사이에 C가 들어간 즉 C가 이 문제의 일부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고객 입장에서 여전히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C가 사이에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면 C가 앞으로 와서 C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었죠. 컨틴전시 프라이싱에 대해 굉장히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C가 이 사이에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맞춘 사람. 자, 30번 가보죠. 자, 30번은 그리고 29번에서 맞아. 방금 내가 보여준 풀이법이 가장 정성적이고 빠른 풀이법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보이잖아. 힌트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숨어 있어. 이걸로 푼 친구들도 있을걸? 여기 봐봐. B에서 이 이후에 변호사 얘기 나왔습니까? 저 뒤에 변호사 얘기 없다? 주어진 문장부터 C, A하고 B의 첫 번째 줄까지는 변호사 관련된 얘기야. 근데 이만큼 무슨 얘기예요? 법조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컨틴전시 프라이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서 완전히 다른 소재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소재 연결성을 이용해서 B를 마지막으로 보낸 방법입니다. 이게 보이지? 여기 변호사 얘기 없잖아요. 봐봐, 읽어봐봐. 이런 경우도 다른 컨틴전시 프라이싱의 경우에 이런 경제적 가치는 It's hard to determine before the service. 그 서비스 전에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모르는데 얼마 줄게요라고 약정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의사의 경우에도 이거 치료 성공하면 돈 내고 치료 실패하면 돈 많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약정하기 어렵단 말이야. 이런 사례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develop a price that allows them to share the risks. 이러면 위험 부담을 공유하는 거지.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 공유하는 거지. 즉 내가 실패하면 너는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성공한 경우에 대신 성공 보수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변호사 이외에 일반적인 직업까지 내용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B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기는 어렵겠다. 이게 소재의 연결성을 푼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30번 보자. 30번도 이것도 일종의 소재 연결성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두 개 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Representation is control. 표현은 통제이다. The power to represent the world. 세상을 묘사할 힘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묘사할 힘과 세상을 우리 안에서 묘사할 힘이다. 왜냐면 어떤 묘사의 최종 단계는 묘사하는 사람과 묘사하는 대상을 하나로 합치기 때문이다. 뭐 어쩌자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야 이해가 될 거예요. Imperializing cultures. Imperial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 양주의는 아니고 저거는 Imperial은 제국주의라는 뜻이야. ing가 붙어있죠? 그럼 cultures가 지금 imperializing 하는 거잖아. 제국주의 문화들이요. 제국주의 문화권. 자, 제국주의 문화는요. produce great works of art.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제 관계사들이니까 그냥 빼버리면 돼요. 제국주의 문화권이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알겠죠? 제국주의 문화는 훌륭한 예술성을 가진다. A. 그거는 왜 그러냐면 unless we can control the world intellectually by maps.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능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아니 지도를 통한 지능적 통제라는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가 없지. 방금 예술 얘기하고 있었잖아. 예술에서 지도를 예술로 그리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A 단절이야. 대명사 단절. B. 유사하게 the U.S. form of contemporary colonization. 그러니까 유사하게 미국의 현대 식민지 형태는 is accompanied by the power of Hollywood. 할리우드의 힘과 인공위성의 힘으로 표현된다. 이거에 수반한다. 얘는 뭔가 여기서 제국주의 문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국주의 문화에선 이렇고 미국 문화에선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어도 얘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얘 제국주의 관련된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제국주의가 다 끝난 다음에 미국의 식민지 얘기로 넘어가야지. 아직 제국주의 얘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similarly가 나올 정도로 충분하게 앞에 사례가 지금 전개되지가 않은 거야. 얘는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죠? C. Shakespeare, Jane Austen and maps. Shakespeare, Jane Austen 작가들이고요. 지도는요. 이것들은 were as important to English imperial power. 자, 이런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에게 중요했어. 자, 뭐만큼이나 중요했냐면 동인도회사. 동인도회사 뭐야 이거 북아메리카를 실질 통치할 때 저 회사 형태로 통치를 했잖아. 저게 그 북미에서 영국으로 세금을 징수해오는 저 근간이 된 거예요. 저걸 통해서 세금 징수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영국군, 그 다음에 영국 정교회. 그럼 좀 무슨 얘기가 나는 거냐면 이 뒷부분의 얘기는 영국이 북아메리카를 통치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실력들이야. 이거는 실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요. 얘네만큼이나 뭐가 중요했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문화지. 문화 그리고 지도. 문화와 지도가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영국한테 중요했대요. 이해가 돼서? 갈 수 있겠지? It's no coincidence that modern Europe, 현대 유럽이 식민지의 유럽이 또한 예술의 유럽이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지도 제작자의 유럽이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식민지와 필수 요건이 문화적 우월성 그리고 지도였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민지화가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A로 갈지 B로 갈지 결정해보자. B로 가려면 예시가 끝났어야 돼. 제국주의자 문화를 싹 끝내버리고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를 정리하는 문장이고. A가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야. 즉 여기서 왜 유럽이 훌륭한 지도 제작자였는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지금 해준 거잖아. 그치? 문화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통제한다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드러날 필요가 없었고요.
다만 지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 부가 설명해 주겠다. 지도를 통해서 지능적으로 통제해야 우리가 그 나라를 진짜로 통제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유럽 제국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 A까지 가면 유럽 얘기 끝. 유사하게 미국도 할리우드와 인공위성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 할리우드가 뭐야? 이게 문화지. 저기서 얘기했던 셰익스피어, 제인 어스틴의 상응한 게 할리우드예요. 그 다음에 지도에 상응한 게 뭐야? 인공위성, GPS 위성. 우리가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 지도 쓸 때 인공위성, GPS 받아 쓰잖아요. 그거 다 미국 건 거 알아? 다 미국 거다 그거. 미국이 열어준 거예요. 대중한테. 미국이 군사적으로 쓰는 위성은 우리한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겠지. 훨씬 더 정밀해 거기는. 내가 그 연합사에 있을 때 본 적이 이거를 어느 정도 정밀하게 나오겠는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지상 표면에서 거의 오차 1.5m 안쪽으로 특정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물을. 근데 우리 GPS는 사실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우리 거는 한 10m, 20m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이게 대중에 열어준 GPS고 미국이 군용으로 쓰는 거는 1.5m 안쪽으로 다 들어가. 인공위성에 식별했을 때. 거의 그러니까 거의 그냥 칼을 던지면 되는 수준까지 정밀하게 진단이 가능한 그런 게 미국 위성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할리우드랑 위성이 나온 얘기 알겠죠? 할리우드는 여기 문화에 상응한 표현이었고 인공위성은 여기 지도에 상응하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유럽 얘기 끝내고 미국 얘기로 넘어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CAP죠. 맞춘 사람. 좋습니다. 마지막 32번 볼 건데요. 32번은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에 어떠한 뒤통수를 한 대 갈기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왜 뒤통수를 때렸냐면 이제 골 때린다. 우리가 저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그렇게만 얘기했을걸? 무조건 단절을 찾아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근데 저번 시간에 근데 눈에 보이는 연결은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치를 얘기했냐면 명확한 더나 정관사나 아니면 어떤 대명사 단절이 아닐지라도 연결사 단절이 아니어도 내용상으로 단절되는 것 같으면 잘라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거를 정확하게 못하게 하는 글이에요. 주어진 문장은 A를 자르잖아? 답이 안 나와. 근데 A가 주어진 문장이랑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고 순서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The norms emerge in groups as a result of people conforming to the behavior of others. 자, 규범은 발생한다. 뭐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순응하는 결과로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그렇겠지. 규범은 다수의 인원이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야 이게 제대로 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The start of norm occurs. 자, 이 규범의 시작은 발생한다. 언제? When one person acts in a particular manner. 한 명의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어진 문장 안에서 thus가 지금 충분하게 전개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해. 첫 번째 문장에 일부만이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받아져 있단 말이야. 뒤에 뭔가 얘기가 더 나와야 돼요. 그녀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해서 플러스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까지 나온다. 얘가 나와야 앞문장에 대한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응한다라는 말을 찾아야 돼. 타인이 순응한다. 이 얘기를 찾아야 된다. 31번. 자, 보면 내가 얘기했던 A를 끌어내면 안 된다는 건 이게 아니고 32번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수고하세요. 31번은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she may prescribe the behavior to them. 자,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처방할 수 있다. 이거 그들에게 이거 명확한 단절이잖아, 그렇지? 내가 방금 얘기한 32번이야. 미안해, 그거는. 자, 그들에게가 끊어지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지금. 이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 없고. B. 그러나 일부 다른 사람들은 will not have the behavior, will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그들에게 이 행동이 처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순응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처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좀 확실하지 않아? 하나 더 읽어볼까?
They will observe the regularity of the behavior and decide on their own. 얘네는 스스로 결정한대. That they ought to conform. 그들이 순응해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한대요. 그럼 여기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녀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을 안 받았대. 어차피 그렇게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처방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따라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 이걸 이미 수능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이 다음에 나올 수 있어? 단절이 있지. 그러나 일부 다른 사람들은 강제성 없이 수능할 것이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 일부 사람들은 강제되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강제되어야 된다. Others may then conform to this behavior for a number of reasons. 아, 얘가 훨씬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네. 여러 이유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이후에 수능할 수 있겠다. 즉 우리가 찾던 이 정보 있죠? 타인들이 수능한다. 일단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 타인들이 이것을 수능한다라는 얘기가 C에 있어요. 그럼 연결이 되겠죠. 일단 C야.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최초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Others ought to behave as she behaved. 그녀가 행동한 대로 다른 사람들도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초의 행동을 한 사람이 내가 행동한 게 맞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타인들도 여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강제성 없이 여기에 수능할 수 있다. C단 B? 가기 애매할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명확하게 끊어져 보이질 않아요. A도 볼까? Thus, 그러므로 she may prescribe the behavior to them. 그들에게 행동을 강제할 수 있다. 아, 그럼 이제 A랑 B를 판단해 보는 거야. C를 잡아놓고 C가 첫 번째 선지인데 자, A로 가면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강제적으로 타인을 수능시키는 거야. B는 강제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강제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 있잖아. 내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수능을 시킬 거야. 그럼 A로 가보자. Alternatively, she may communicate that conformity is desired in other ways. 자, 이렇게 수능이 필요하다는 걸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대. 제스처를 통해서. 나아가서 she may threaten, 심지어 협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행동을 밀어붙이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This will cause some to... 아, 여기 있네. 단서가 여기 있네. 일부 사람들은 결국 이 결과로서 수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이 처방될 필요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지가 보고 따라하기 마음먹었거든. 그래서 C, A, B로 가겠지. 맞춘다. 자, 마지막 32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32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를 함부로 끊어내서는 안 되는 글이었어요. 즉 내용상의 단절을 우리가 지시사나 대명사 그리고 연결사의 단절처럼 명확하게 확신해가지고 끊어내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보면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리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장소의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는 그들 자신보다 크다. 이거는 역설이 아니야. 랜드마크는 그들 자신이지만 또한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의한다. 이웃 뭔 소리지? 랜드마크는 그들 자신임과 동시에 자기 주변을 정의한다. 여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안 되겠지? 끝까지 가고 나서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이게. 자,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된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들은 처음에 모았습니다.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학생들로부터 캠퍼스 랜드마크를 리스트를 모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학생들에게 거리를 추정해 보라고 했다. 이 장소들 사이에.
솔직히 말해서 주어진 문장은 A가 올 리가 없을 것 같아. A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랜드마크 얘기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랜드마크 얘기가 있긴 하지만 갑자기 캠퍼스 얘기 나온 것도 좀 이상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맥락 없이 예시로 들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여기서 X를 칠 거예요. 실제로 풀 때 여기 아마 X를 쳤을 거야 대부분. 실제로 X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풀었던 과정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거야. 대부분 여기서 X를 치거든요. 이 문제에서. 자, 2번 This asymmetry of distance. 자, 이러한 거리의 불균형은 더 this는 명확하게 단절이죠. 거리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얘는 명확하게 끊어내도 돼. 이건 확실한 단절이야. C.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자, 놀라운 발견은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자, 일반적 장소로부터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가 어떻게 판단돼요? Are judged shorter. 더 짧다고 판단된대. 뭐보다?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어떤 랜드마크에서 일반적 장소로 갈 때보다. 아, 얘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asymmetry of distance가 오네. 거리의 불균형이잖아. 똑같이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아, 이게 나오는구나.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게 일반적 장소거든. 누군가의 집. 자, 여기서부터 에펠탑으로 가는 이게 그럼 유명한 장소죠. 유명한 장소로 가는 거리를 훨씬 더 짧게 판단해요. 뭐보다?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즉 유명한 장소로부터 일반적 장소로 가는 이 거리보다.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주변에 있는 일반적 장소를 자기를 향해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거리잖아. A 장소에서 B 장소로 가나 B 장소에서 A 장소로 가나 당연히 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일반적인 장소에서 유명한 장소로 갈 때 거리가 더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거리의 불균형을 뭘 위반해요? 가장 기초적인 유클리디안 공간에 대한 이 명제를 위반하는 거야. A에서 B의 거리는 B에서 A의 거리와 같다라는 유클리디안 기하학적 명제가 있잖아. 우리가 수학할 때 맨날 쓰는 거잖아.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 거리는 포인트 B에서 포인트 A의 거리와 같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이걸 위반한다고. Judgment of distance that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확실히 뭘 아냐면 일단 C랑 B는 붙어.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A에 X를 쳐놨잖아. 이렇게 성질을 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학생들이 CBA를 고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았어. CBA 고르는 분들이. 답이 CBA가 아니다.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A가 어쨌든 주어진 문장이랑 관계가 없어 보였고 C랑 B가 붙었기 때문에 얘를 붙여놓고 C가 그 앞에서 단절이 됐으니까 뒤에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건데 실제로 답은 A, C, B예요. 왜 A, C, B인지 보여줄게 이제. 얘가 X가 아니야. 정확히는 얘가 단절이 있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자, 아주 놀라운 발견은 뭐였어? 발견이라는 실험이 있어야지. 이게 그 실험이었던 거예요. 학생들한테 캠퍼스에 있는 여러 랜드마크의 거리를 측정해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랜드마크로부터 일반적 장소의 거리, 일반적 장소에서 랜드마크로의 거리가 어떤지를 판단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나아가서 확장해보니까 일반적인 장소, 누군가의 집과 에펠탑의 거리를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실험이고 얘가 결과였던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A를 끌어내면 이게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A를 단절이라고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게 안 보인다. 실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함부로 지우면 안 돼. 그렇지? B는 함부로 지워도 돼요. 얘는 this asymmetry of distance라는 전혀 어떤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얘는 끌어도 돼. 얘는 내용상으로 끊었잖아. 항상 내용상 단절은 조심해야 된다. 그치? 단절이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건 사실 그 도시공학에서 배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강남역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강남역 승강장에서 만나자는 뜻이야? 아니면 강남역을 포함한 그 넓은 사거리 신논현역부터 양재역까지 가고 뭐 이렇게 위로 아래로 확장된 이 큰 거리 중에 어디서 만나자는 뜻이야. 이 거리 중에 하나죠. 강남역 승강장은 여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강남역이라고 인지하는 거는 얼만큼이야? 이만큼이란 말이야. 실제 여기는 여기지만 뱅뱅 사거리까지 강남역이라고 그러잖아 우린 보통. 그치?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에서 강남역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가도 강남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강남역에서 보자라고 해서 강남역 승강장까지 가야 강남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는. 강남역이 시작되는 이 사거리까지만 가도 나 도착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반대로 강남역에서 집을 갈 때, 아니 집을 갈 때 집 한 블록 앞에서 집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가. 집은 방에 들어가야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거리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랜드마크들은 그 랜드마크 딱 이 지점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근처까지만 와도, 사거리까지만 와도 마치 내가 강남역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 C, B.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제 넘어가서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으로 가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문장을 읽지 않아야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이 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거예요. 여태까지 수능 나왔던 거를 딱 알려주면 1학년, 2학년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안 읽는 게 무조건 맞아. 얘는 무조건 첫 번째 문장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 1학년, 2학년 문제는. 3학년 문제들은 가끔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었을 때 단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10개 중에 1개에서 1.5개? 그 정도 되거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3학년 문제 풀고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15% 정도를 넓게 잡아서 15% 정도는 단절이 안 보일 거예요. 85%는 단절이 보일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까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다 읽어야 알 수 있어. 물론 이제 2번처럼 읽자마자 좀 쎄한 것들이 있어. 읽자마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문장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은 저 15%에 들어갈지 85%에 들어갈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확률적으로 어떤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후자에 베팅하는 게 맞겠지. 일단 단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거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실제 수능에서 2개밖에 없잖아. 확률적으로 둘 다 이쪽에 가 있을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여기부터 읽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오늘 푸는 6번 같은 문제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게 여기 더 많은 문제야. 저 6번은 그리고 이따 가서 얘기하겠지만 진짜 개어렵거든 저거는. 작년 6평이 1등급이 1%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6평에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응시자에. 그 시험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가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제 저거는.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푸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 그냥. 자, 일단 시작해보자. 주어진 문장 1번부터 Insurance companies, 보험회사는 are expected to err on the safe side. 안전한,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어떠한 위험을 아주 심층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요. 그들의 고객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한다. 그들은 아주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모두가 그리고 모든 일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unlike manufacturing, 제조업과 다르게 nothing truly revolutionary ever happens in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업에서는 뭐가 혁신적인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냥. 바뀔 게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문제 없고. For a century, 수백 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have charged higher premiums.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아왔어요. 누구한테? People in high risk categories.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왔대. 수백 년 동안. 예컨대 흡연자 30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 다 나가잖아. 자, 그리고 극단적인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돈 더 받아왔다고. 자, 생각해보자. 흡연자들은, 나 이제 흡연자가 아니지만, 자, 흡연자들은 자, 흡연자들은 일찍 죽을 확률이 높아져. 폐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 높지. 당연히 보험료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0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 여러분 앞에 하나 서 있죠? 내가 면허 2번 땄잖아. 경찰서랑 레이싱 해가지고 면허 수강해서 2번 땄잖아. 30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라. 30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한테 돈을 더 받는 게 맞겠어? 아니겠어? 생각해보니까 맞겠지. 그치? 이건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취미가 어떻게 되신가? 제 취미는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이 사람한테 보험료 많이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지. 이 사람은 거의 5분의 4의 확률로 얘는 죽어 내년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거의 무조건 죽는단 말이야. 흡연자, 30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필히 손해가 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자, this type of classification, 이런 분류는요, 종종 뭘 이야기하냐면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종은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차별을 이야기하기도 해. 자, 봐봐. 위에서 얘기했던 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전개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적인 수능 성적이 낮으면 얘는 운전을 막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고 낼 확률이 높다. 보험료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지방대 다니면, 지방대 졸업했으면 보험료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선을 넘을 차별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차별이잖아. 하지만 보험사의 논리만을 정확하게 따라갔을 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미국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인종에 따라서 보험료 다르게 받을 수 있지. 흑인들은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 얘네들은 거리에서 총질하다 죽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험료 높게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문제는 이러면 안 되지. 물론 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지만 대중적 차원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Bad or high risk individual drivers. 나쁜 개인 운전자들 또는 고위험군의 운전자들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단전의 핵심이에요. Regardless of, 자, 뭐랑 무관하게 whether they are men or women, young or old. 자, 그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와 무관하게 또는 어린지 늙었는지와 무관하게 높은 돈을 내게 된대. 자, 근데 우리 위에서는 분명히 카테고리로 분류해가지고 젊은 남성 운전자한테 돈 많이 받았잖아. 근데 이제는 개별적 행동을 본다는 거야. 그게 이 위에서는 아마 잘 안 보였을 텐데 얘를 읽는 순간 단절이 느껴졌을 겁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대. 그 다음에 나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 않대. 개별적 행동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겠다. 단절이 있죠. 그 사업이 끊어집니다. 위에 가보면 미래에는 실시간 데이터 컬렉션이 보험사로 하여금 이제 그 운전자 구체적 성향에 따라 개별적 성향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20대 남성 운전자지만 조심히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60대 여성 운전자지만 드리프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개별 운전자에 맞게 이제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거죠. 자, 4번이고요. 2번으로 가보자 이제.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읽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주어진 문장을 안 읽었으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네, 이제 형 말을 믿으라는 거야. 주어진 문장 넘어가서 첫 번째 문장 보자. All of the figurative paintings we are familiar with now are in perspective. 무슨 말인지 몰라. 괜찮아. Figurative painting은 in perspective래. Figurative painting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in perspective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들은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여기 foreshortened 나와 있죠. 이거는 그 축소한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축소한 사물과 대상을 보여준다. 줄어드는 모함에 따라서 a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그 그림의 주제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점점 축소화해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그림의 주제만 존나 열심히 그리고 나머지 대충 그린다는 거야.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A painting in perspective. 이해죠? Painting in perspective.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만 집중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블러 처리하는. 내가 지금 이 광경을 딱 정중하게 있는 점과를 열심히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쫄라맨으로 그리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그림은 represents 묘사예요.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묘사한대. 근데 어떤 사람?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내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딱 한 명을 보고 있을 수 있지. 이 한 명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블러 처리돼서 보인다.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마치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림 그릴 때도 진짜처럼 딱 한 명만 제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그린다.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 이러한 그림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do not represent, 묘사하지 않습니다. 광경을 as we might see them,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충돌하고 있죠. 위에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집중하고 있는 대상만 잘 그리고 나머지 대충 그린 다음에, 근데 노란색은 갑자기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확히 반대말 하고 있어요. 이번에 쓰러진 거지, 그림. 그럼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것은 stands in contrast to earlier figurative art. 기존의 figurative art랑 대비된대. 자, 이게 뭐냐면 which have been as focused and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 사물에 대해 아는 것에 집중하고 뭘 무시한 거야? 어떻게 보이는지는 무시한, 이런 기존의 화법과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읽었으면 오히려 얘를 찾기 어려웠을 거고, 왜냐면 이게 둘 다 figurative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걸 괜히 읽었으면. 그걸 안 읽었어야 2번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얘기가 정확하게 반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 2번이에요. 3번 가보죠. 자, 이거 윤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 얘기야. 그치? 윤리하면 내가 되겠어? 김도덕, 김윤리. 그치? 윤리하면 형이지. 3번 가보자. 헛소리하니까 목이 타네. 자, emotional response to the world. 세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요, is an inherent part of ethics. 윤리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자, 윤리에서 appeals to compassion and empathy. 이거 뭐야? emotional response죠. 감정적인 얘기지. 이제 감정은 쉽게 말하면 감정은 can and should be part of rational arguments about ethical decision. 어떤 이성적 논리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은 이성의 일부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단어를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게다가 the best practices of objectivity can combine partiality and impartiality. 여러분, impartial이 무슨 뜻인지 알죠? partial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impartial은 알걸? 이거 공정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부정어를 만들어줬던 im을 빼면 무슨 말이 되겠어? 불공정한이 되겠지. 정확히는 편향적인, 비편향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얘를 부정어로 만들어준 게 맞잖아. 그치? 근데 비편향적이니 공정한이랑 같은 말이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공정한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실제 의미는 이거는 비편향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편향적. 명사니까 편향성이겠고 이거는 비편향성, 즉 공정성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재판에서 partiality of prosecutor and the defense attorney, 변호인과 검사의 편향성은 발생한다. 더 큰 비편향적인 맥락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형사재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있지. 검사랑 변호사가, 피고인이 정확히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 검사는 무슨 입장이에요? 이 사람을 벌해야 됩니다, 판사님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지. 변호인은 이 사람을 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죠. 공정해요, 둘 다? 공정하지 않아. 자기 유리한 말만 한단 말이야. 검사는 어떻게든 혐의를, 물론 이제 검사 원래는 객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는 그런 거 잘 안 하지. 자, 어쨌든 검사는 어쨌든 이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증거만 제시할 거라고. 이 사람이 잘못했던 면만 부각시킬 거야, 판사한테. 변호인은 반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증거들만 갖다 바칠 거라고. 변호인이 그래서 사실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 형량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 CCTV 찍혀서 찌르는 게, 거기서 변호인이 안 죽였으면 저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가중처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형량싸움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사와 변호사의 위치는 대립하는 관계예요. 그렇지? 공정성이랑 거리가 멀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판사는 어때요? 높은 데 앉아서 이것도 듣고 망치질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 판사는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거지.
검사와 변호사는 이쪽이에요. 판사는 이쪽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A judge or a jury. 판사 또는 대심원이 puts partial arguments. 자, 이러한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주장을 시험한다. 어디에 빗대서? Objective evidence. 객관적 증거에 빗대서. 그 다음에 impartial rules of law. 비편향적인 이 법이라는 규칙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각 당사자의 주장을 객관적 시선에서 판단한다. 이상적으로 what is fair and objective?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발생한다. 재판에서 어떤 재판이냐? Partialities make their case and are judged by objective norm. 자, 편향적인 주장이 나오고요. 이게 객관적인 규범에 의해 판단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위의 문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윤리 얘기하고 있었잖아. 감정과 이성이라네. 굳이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 감성이 어느 쪽인 것 같아? 감성이 이쪽인 것 같지. 감정이 이쪽인 것 같아. 난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이성이 이쪽인 것 같아요. 그치? The reverse is true. 답 여기 있네. 반대도 답이다. 반대가 사실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반대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판사가 주장하고 검사랑 변호사가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 증거가 주관적인 주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여기에 반대예요. 이게 반대일 리가 없잖아. 그치? 주어진 문장과 the reverse is true는 절대로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보이면 이렇게 읽어야지. The reverse is true 다음에 있는 내용의 이거의 정확한 반대가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있는지 보자고. The norms were constructed because of acute awareness of human bias. 자, 쉽게 말하면 자, 규범은 만들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편향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규범은 무언가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반대가 사실이다. 규범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앞에 아마 이런 말이 있을걸? 규범이 편향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는 거야. 규범이 편향성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의 편향성에 대한 인지가 규범을 만든 거야. 거꾸로가 사실이야. 이렇게 한다. 이게 주어진 문장이야. The norms of objectivity was constructed not because their creators thought most humans could be empty of bias, and not because. 이게 아니고 but because. 얘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The reverse is true 부분에서 정확히 그렇게 단절되어 있죠. 여기서 설명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4번으로 가보죠. 4번. 고양이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고양이 밤에 눈 밝은 거 알죠? 이렇게 눈 이렇게 글로우 하는 거 알지? 마치 아이폰이 글로우처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얘도 윗부분을 아닌 게 좋습니다. 주어진 문장 넘어가서 1번 The fact the cat's eyes glow. 자, 고양이의 눈이 반짝거린다는 사실이 어둠 속에서 이거는 뭐의 일부예요? Their enhanced light gathering efficiency. 그들의 향상된 빛 수용 효용성에 관련된 것이다. 뭔 개들의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그냥 고양이 눈이 밤에 빛난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there is a reflective layer behind the retina. 망막 뒤에 반사판이 있대요. 그래서 빛이 망막을 때릴 수 있대. 그냥 눈에 들어올 때. 또는 when it is reflected from behind the retina. 그 망막 뒤에 있는 이 반사판에 부딪혀도 여기 반사됐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고양이 눈을 한번 그려보자. 자, 트임 좀 해줄까? 앞트임 뒤트임 어디 할까? 앞트임? 자, 고양이 눈이야. 트임했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망막이잖아. 빛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망막 밖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뒤에 반사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반사판에 맞고 망막의 뒷부분을 때릴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망막으로 들어간 빛이 양이 늘어나는 거야.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 많이 들어간다. Light that manages to miss the retina exits the eye and creates that ghostly glow. 자,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반사되고도 망막을 피해 나간 빛 있죠? 이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글로우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눈이 빛나는 이유가 뭐야? 얘가 빛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게 다시 튕겨서 나오면서 글로우가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같은 그렇고 이게 뭐였지? 2번. When cats' light gathering ability is combined with a very large population of rods in their eyes. 자, 이가 고양이는 결국 필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눈이 빛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이는 굉장히 많은 빛을 수용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고양이가 굉장한 양의 빛을 수용하는 능력이 누구랑 합해지면 combines with the very large population of rods. 그 시진경의 가닥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과 합쳐지면 자 결과는 뭐예요? Predator, 어떤 포식자다. That can see exceptionally well in the dark.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포식자다. 이 결과예요. 고양이의 눈이 굉장히 많은 양의 광량을 받아들이는 사실,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이 두 개의 사실이 합쳐지면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잘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죠. 다음 문장. This may seem counterproductive.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에? 왜? What is the point of seeing a mouse in the dark? 어두운 곳에서 쥐를 보는 것의 의미가 뭐냐? 만약에 마지막 과정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고양이가 집중할 수 없다는 이 글 어디에도 고양이가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절이지. 이런 단절은. 자, 왜냐면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면요. Cats pay for this nighttime accuracy. 자, 고양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근데 뭘로 지불했냐면 less accurate daytime vision. 낮에는 잘 못 본대 고양이가. 빛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낮에 오히려 빛 번짐이 있어가지고 앞을 잘 못 봐. 이건 배경 지식이지. 어쨌든 그렇대. 자, 그 다음 두 번째 inability to focus on close objects. 가까이 있는 물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양이가 치른 비용이에요. 이걸 치르고 뭘 얻은 거야는 밤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역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가까이 있는 걸 못 볼 거면 그 밤에 잘 보는 게 뭔 소용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까이 가서 수영으로 이제 잡아내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는 거고. 다음 3번이니까 맞춘 사람이고. 좋습니다. 5번 가보죠. 5번. 자, 5번은 쉬워요. 쉬워. 봐봐.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환경세입니다. 환경세. 어디에 정확하게 근거한 측정된 이 배출량에 정확하게 근거한 환경세는 원리적으로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표적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s.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If a firm pollutes more. 어떤 회사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it pays additional tax.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한다. Directly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emission. 정확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배출량에 상응하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거 탄소 배출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The polluter thus has an incentive. 자, 그러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가집니다. 뭐 할 인센티브냐면 to reduce emissions in any manner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than the tax i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자, 이거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운 단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내가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하루에 배출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요. 자, 얘를 내가 90톤으로 낮추기 위해 절감 장치를 달 때 필요한 비용이 10억이야. 근데 내가 90톤으로 낮추면 내가 추가적으로 덜 부담해. 즉 내 세금이 줄어든 양이 12억이에요. 10억을 덜 내도 돼. 10억짜리 장치를 설치하면 12억을 덜 내도 돼. 나 그럼 이거 해야 돼. 하지. 이거 하겠지? 이때는 2억이 남는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일단 이런 경우에만 사람들은 비용을 들여서 배출 저감 장치를 다는 거야. 반대로 하면 만약에 이걸 다는데 내가 20억이 필요해.
근데 그래봤자 세금이 12억밖에 안 줘. 그럼 나는 그냥 세금 내겠지. 이때는 정책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자, 가장 얘가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정확하게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은 이거예요.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이 오염물질 배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그게 바로 정확하게 어떤 행동들인 거야? That also reduce emission.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겠지.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들여서 절감장치 설치했잖아. 이게 또 뭐 하는 조치야? 10톤이나 줄인 거잖아. 이 두 개의 행동이 항상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네. 답 이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올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 in waste discharges have been developed.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기술적 한계가 있다. 필요하지? 주어집니다. 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자, 지속적으로 이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for many pollution problems,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 아주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에 대한?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 그 배출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비싸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대부분 맞췄죠?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자, 6번으로 갈 건데 6번 진짜 뒤지기 어렵거든. 자, 우리 7번을 먼저 하고 6번을 맞죠. 7번 먼저 보죠. 7번. 쉬운 거 먼저 끝내고 6번 마지막에 하고 딱 마무리합시다. 자, 7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할 때,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할 때 내 의도가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A 의도, B 의도로 구분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마치 빈칸 풀 때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 금방 풀립니다. 자, pro-social behavior.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behavior that is intended to help another person.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의도된 이런 행동은요, can be motivated by two different pathways. 두 개의 길을, 두 개의 방법으로 동기부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The egoistic pathway. 이거는 largely self-focused. 얘는 나한테 집중한 거야. 내 중심적 사고야. We provide help if the rewards to us outweigh the cost. 자, 우리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비용을 능가할 때만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언제 작동해? If we hand a homeless person a dollar. 노숙자한테 1,000원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노숙자한테 1,000원 주면 내가 지불한 비용이 얼마야? 1,000원. 반면에 내가 거기서 얻게 된 보상은 어때요? 나는 아주 괜찮은 놈이야. 노숙자한테 무려 정선을 했어. 나는 아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나는 엄청난 보상을 지금 얻은 거지.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Doing so costs us very little. 자, 얼마밖에 안 들어요? 1,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avoiding the guilt we feel from simply walking by. 그냥 지나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훨씬 크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크다. 자, 그러나 according to Masson's hypothesis, there is another pathway.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자, 이게 2번 길인가 보네. 아직까지 단전 없어요. Which is other focus. 다른 사람에 집중한 거다. 이렇게 지금 대비되고 있죠, 내가. It's motivated by a genuine desire to help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진짜 진정한 의도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심지어 뭐일지라도 even if we incur a cost for doing so. 그렇게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은 to see the world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러한 능력은 can lead us to help. 우리로 하여금 돕도록 할 수 있다. 단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4번 문장에서 능력이 걸렸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 능력을 받으려면 ability가 있어야 돼. 또는 적어도 can이 있어야지. can. 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그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명사로 받는 게 ability잖아. 그게 위에 있어요. 이런 길을 가면 우리는 we act altruistically when we feel empathy for a person. 그리고 can truly imagine. 우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얘가 능력이 된 거예요. Can truly imagine이 ability to imagine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disability의 반절이 5번에서 해결이 됐죠. 근데 요거는 아마 좀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풀지는 어렵진 않았을 거야. 왔다가 보면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치? 아마 저 disability 단절을 잡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았을 수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5번밖에 자리가 없죠. 요건 비교적 쉬운 문제. 자, 근데 6번, 대강의 6번 가봅시다. 이거는 방금 5번이랑 비슷한 형태로 풀리는데 진짜 개 어렵거든. 일단 글이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걸 읽으면 기분이 나빠요.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1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굳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어떻게 풀었는지만 그냥 해설해드릴게요. 굳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거는. So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 어떤 흥미로운 교환 관계가 있다. 이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주제예요, 주제. 자, 주제와 스타일, 배경 사이에 어떤 흥미로운 교환 관계가 있다. 벌써 무슨 말인지 하나는 모르겠어. 자, 이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이게 그나마 단서입니다. representational painting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괜찮아. 여기서 그리고 연극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는 주제가 어디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지. Focuses on subject matter. 주제에 집중이 되고요. 이 주제는 우리의 일상을 묘사한다. 자, 그 다음에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자, 배경의 역할은 촉진하는 거예요. The construction of mental notes. 어떤 정신적 모델의 구성을 촉진하는 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신적 모델의 구성을 촉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괜찮아요.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이러한 쾌락,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는 감정은 이 보는 사람을, 청자를 결론까지 끌고 간다. 저 백그라운드 이것도 막혔어. 지금 해석이 안 돼. 그렇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괜찮아요. 3번 보세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싶었으면 얘를 반드시 단서로 잡았어야 돼. 얘랑 말 바뀌었지. 뒤에 있는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의 반대 취지라는 걸 강제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추론하면 풀린다. Expressionist work에서는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inharmonious manner. 조화롭지 않대 이번에는. 그럼 핑크색은 아마도 조화로웠다는 얘기인가 보지. 강제로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겠지. In A 이랬대. In B 이랬대. 근데 밑부분이 해석이 안 됐어? 그럼 아랫부분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뒤집어야지. 강제로 뒤집으면 여기는 아마 조화로움. 근데 뭐 사이에 조화로움이겠어? 아니 당연히 배경과 주제 사이에 조화로움 아니겠어? 이건 위에 나왔던 얘기잖아. 조화로움 between 주제와 배경. 어떠한 추론을 만들어내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강제로 글을 해석하는 거야. 밑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자, 계속 가보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작동한대요.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에 대비해서 조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작동한대. 그럼 주제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배경이었잖아. 이게 배경이네. 이것도 강제로 채워 넣는 거야. 얘를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있는 against the subject matter 이 부분을 뒤집어 본 거예요. 주제에 대응할 건 배경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배경이랑 주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이 두 개 사이에 여기는 조화로움이 없나 보네. 그치? 그리고 이게 아주 불편한 길을 만들어낸대요. 그렇겠네. 주제랑 배경이 어우러지지 않은 그림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므로 그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그러므로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불편하다 그랬죠. 불편한 기색이 있어. 그러므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덜 읽힐 때 그렇겠네. 배경이랑 주제가 안 맞으니까 안 읽히겠지. 해석이 안 되겠지.
이럴 때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그것의 떠남은, 그것의 차이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요것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시킨대. 배경과 주제가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글들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라고 하면 버스로 연결이 되죠. 5번.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balanced life. 자, 능력입니다. 이런 실증적 태도에서 미적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의 핵심이다. 5번은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1, 2, 3, 4, 5를 읽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제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어쨌든 끼워 넣어 봐야 되잖아. 그 위로 가보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이건. 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굉장히 강력한 단서가 있네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네. Provide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자, 이러한 적극적 참여는 이런 미적인 처리의 깊이에 대한 근간을 제공한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저 디스를 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들어가겠어 이게? 절대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시사나 연결사가 아무리 뭐 위에 있고 아무리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절대로 못 넣어요. 저거 읽고 이거 읽고 여기 못 넣어. 유일하게 푸는 방법은 이거였다. aesthetic pleasure 얘기 나오지. 그럼 얘는 적어도 핑크색이야 노란색이야? 적어도 노란색 영역에서 발생할 거라고. 그렇지? 핑크색은 에스테릭 얘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 여기는. 에스테릭 미적인 감각에 대한 얘기는 이 밑쪽에서 나왔어. 아래쪽에서 나왔어. 그리고 아래쪽이 시작된 게 여기예요. 3번 지나가지고 시작했잖아 얘는. 그러니까 적어도 3번까지는 답이 아닌 거야. 4, 5번을 보니까 4번은 그러므로로 앞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어. 여기다 넣고 저 디스가 가리켰던 게 aesthetic attitude다. 이렇게 연결을 주면 됩니다. 이게 유일하게 큰 방법이에요. 어떻게 풀었어? 1, 2, 3은 안 된다는 거를 핑크색으로 잡아놓고 4, 5번 사이에 판단을 하는데 근거가 두 개다. thus가 일단 이 두 개를 연결해 줬고요.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적극적 참여가 이거였어. 이게 필요하다는 거.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적 참여였어요. 이 두 개의 단서를 이용해서 5번에 집어넣으면 풀린 문제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풀기는.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못 풀어 이런 건. 괜찮아. 이거 하나 틀려도 1등만 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8번부터 이어서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8번까지 할까 했는데 지금 상태들이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토요일이니까 8번부터 이어서 하고 다음 시간엔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오늘 다 풀었으니까 좀 괜찮을 거예요. 네, 성지는 가고 신가는 아직 남았죠. 신가는 좀 쉬고 있으면 한 시간만 더 놀아보세요.